네, 안녕하세요. 해클과 모니모니가 함께 진행하는 CRM 마케터로 살아남기 글로벌 DAU 130만 앱 CRM 마케팅 전략 웨비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웨비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하게 된 해클에서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해클에서는 다양한 고객사들이 이 해클의 솔루션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나 CRM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함께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웨비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먼이 이 CRM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서먼의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CRM 마케팅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명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초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중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기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쿠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쿠팡에서 쿠팡페이나 이 쿠팡 이츠와 같은 주요 상품을 담당했던 프로덕트 오너와 개발진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 쿠팡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 성장의 DNA를 다른 여러 고객사와 공유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접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 솔루션 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데이터 분석, A/B 테스트, 그리고 CRM 마케팅과 같은 이런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이 CRM 마케팅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양한 산업군에서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고객사 분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A/B 테스트라던가 CRM 마케팅 이런 기능을 통해서 상품을 운영하시는 서비스를 점점 더 고도화해 나가는 고객사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CRM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거냐, 다른 고객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뭐니뭐니 이 서먼에서 공유해 주시는 사례가 큰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니뭐니에서 공유해 주는 인사이트들이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서먼 케이스를 직접 이 CRM 마케팅 운영하시는 박다원 마케터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CRM 마케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운영 과정에 어떻게 녹여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실 예정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 넘기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DAU 130만 앱 CRM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게 된 모니모니의 마케터 박다원입니다. 모니모니에서는 그로스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모니모니의 핵심 프로덕트인 서먼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한 CRM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서비스인 서먼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하게 된 배경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원타임 발송으로 사용자들의 복귀를 유도한 사례, 그리고 이벤트 트리거 방식으로 퍼널의 전환율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모니모니의 핵심 프로덕트인 서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먼은 연인 간의 소통을 돕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앱 서비스인데요. 핵심 키워드는 사랑, 기록,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사용자들이 서로의 사랑을 서먼에 기록하는 것을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로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기록으로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치유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서먼에는 이러한 핵심 키워드에 부합하는 피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피처는 바로 연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질문, 문답 기능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시간에 질문이 배달이 되고 서로 연인인 두 사용자는 각각 이 문답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서머는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400만, 그리고 1일 DAU는 140만을 달성을 했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사용자들이 DAU 130만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더불어서 높은 성장폭 또한 서먼의 강점인데요.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폭을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서먼이 CRM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서먼타임 때문이었는데요. 서먼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핵심 기능인 질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먼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사용자가 선택한 시각에 질문이 배송되는 것이 핵심 피처인데요. 핵심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더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시각에 매일 서먼타임 알림이 발송이 됩니다. 즉, 사용자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질문이 도착할 때마다 동일한 알림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 서먼타임 알림은 서비스의 초기 단계에서 문안의 변경이나 베리에이션 없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발송이 되었었는데요. 모든 사용자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 같은 알림을 발송하다 보니 추가적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발송할 경우 사용자들의 피로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림을 활용한 CRM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먼타임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피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안 업데이트는 필수적으로 필요했었는데요. 동일한 알림으로 발송한 지 약 2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문안 업데이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자들의 수신 상태에 따라서 문안을 다르게 발송하는 기획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머는 연인 관계인 두 명의 사용자가 각각 질문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총 4개의 코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는 두 사람이 모두 질문에 답변 완료한 경우이고요. B와 C, 두 사람 중 한 명만 질문에 답변을 완료한 경우, 그리고 D, 두 사람이 모두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서 다음 단계의 질문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코호트에 맞는 서먼타임의 문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B와 C 코호트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혼자만 답변한 B 코호트의 사용자에게는 상대방을 리마인드할 수 있는 가벼운 액션을 제안을 해서 지금 상태로 인해 사용자가 느끼게 되는 서운함, 아쉬움 등을 최대한 소거하고 주의를 환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대로 혼자만 답변하지 않은 C 코호트의 사용자에게는 상대방의 기다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탓하거나 재촉하는 요소는 최대한 소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코호트를 구성하고 문안을 작성한 이유는 답변 상태에 따라 커스터마이즈된 알림을 발송을 하면 사용자의 CTR과 복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서먼이 연인이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의 사용자만 답변을 했을 경우 양쪽 사용자의 앱에 대한 인지와 애정 그리고 충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해클에서 A/B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B집단에서 모든 지표가 개선된 것을 결과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B집단의 사용자들의 엔데이 리텐션이 A집단의 사용자들보다 3%포인트가 높았으며 알림 클릭률은 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핵심 KPI였던 DAU는 A집단에 비해 B집단이 16%포인트가 상승하였습니다. 알림을 수신하는 사용자들을 동일한 특성에 따라 세그멘테이션 하기만 해도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검증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이후 올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RM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크게는 원타임 발송과 이벤트 트리거로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캠페인의 사례를 각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타임 발송 캠페인입니다. 먼저 캠페인 개요인데요. 목표는 이탈한 또는 이탈의 여지가 보이는 사용자들을 앱 사용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트리거가 발생할 때 발송하는 방식이 아닌 수신 시각을 뭐니뭐니 해서 직접 설정을 한 후 시각이 되면은 알림을 발송하는 제네럴한 방식의 원타임 발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디데이 수치를 제공하거나 캘린더라는 다른 피처의 사용을 유도하거나 앱 내에서 제공되는 조약돌이라는 게이미피케이션 재화를 제공을 하거나 사용자가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리스트업해서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소재를 발굴을 해나가는 과정을 반복을 하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액티브 유저와 최근에 앱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인액티브 유저가 반응하는 아이템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룹을 나눠서 발송하는 것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액티브 사용자와 인액티브 사용자는 최근 7일 동안 앱에서 출석 체크를 진행을 했는지 또는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 내 재화와 캘린더 사용 유도라는 두 가지 아이템으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경우 그룹 A인 액티브 유저를 50 그리고 50으로 분할하는 하나의 A/B 테스트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고 동일한 설정을 인액티브 유저 대상으로 적용하는 추가적인 A/B 캠페인 하나를 더 세팅을 해서 국가별로 캠페인을 각각 총 2개씩 진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알림이 발송되는 스케줄링도 별도로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1 DAU가 130만이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알림을 발송할 경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생성한 세그먼트의 규모를 기준으로 그리고 DAU 기여도를 기준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림이 발송될 수 있도록 일정을 산정하였습니다. 인액티브 유저를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는 알림을 수신하고 복귀한 사용자들이 출석 체크 이벤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서 액티브 유저로 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 알림을 받고 복귀를 완료한 사용자들이 액티브 유저 캠페인에 또 한 번 포함되게 되어서 동일한 알림을 또 한 번 수신하게 되는 중복 집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액티브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알림의 CTR이 최대 55%까지 달성이 되었습니다. 서먼타임만을 발송하던 단계에 내부에서 우려했던 우려점과는 달리 실제 서먼의 사용자들은 주기적으로 앱 사용을 유도해주는 리마인드 알림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향후 실험으로는 다음에 3가지를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소개해드린 A/B 테스트를 이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아이템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보이스 톤과 일정 등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국가별 알림 수신율과 평균 CTR 역시도 파악을 해서 초기 CRM 진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타 다양한 캠페인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A/B 테스트에서 발견한 고효율 문안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탈이 잦은 시점, 이탈 시점에 고효율 소재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세팅을 해서 실무자가 매번 기획하고 매번 오퍼레이팅하는 공수를 들이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들의 복귀가 확보되는 앱 경험 사이클을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들이 단순히 알림을 클릭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효한 의미로 서먼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락인 캠페인을 후속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도화된 세그먼트에 적절한 알림을 발송을 하고 또 이 알림을 바탕으로 앱에 최적화된 적절한 화면을 보여주거나 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서먼의 핵심 가치를 복귀 사용자들이 재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서비스와 사용자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벤트 트리거 캠페인의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트리거 캠페인은 원타임 발송 캠페인과는 달리 코호트를 사전에 생성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수행할 이벤트의 조건을 미리 설정을 하면은 실제로 그 조건을 사용자가 수행하는 즉시 코호트, 즉 알림 발송 대상으로 포함되는 방식의 캠페인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들의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캠페인에서 유입 직후에 퍼널을 모니터링 하던 중에 커플 연결 단계에서 전환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커플 연결이라는 것은 연인 관계인 두 명의 사용자가 각각 앱의 회원가입을 완료한 다음에 서로의 고유 아이디 값을 통해서 계정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머는 연인이 함께 사용하는 앱인 만큼 이렇게 서로의 연인과 계정을 연결하지 않으면 앱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활성 사용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데요. 바로 이 퍼널의 전환율이 낮아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보다도 영어권의 전환율이 특히 낮았는데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앱의 페이지, 즉 UX를 개선해야 하는 것일지 또는 영어권만을 위한 별도의 현진화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CRM 마케팅을 착수하지 않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앱의 화면을 바꾸고 특정 국가 사용자들을 위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CRM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환율을 개선하는 CRM 캠페인을 먼저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조건은 화면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한 사용자가 서머를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였으나 커플 연결과 관련된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때 회원가입이 발생한 시점에서 3시간 뒤에 알림이 발송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시간 이내에 커플 연결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된 알림 발송건이 취소되는 방어 로직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구성을 하였는데요. 질문에 대한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이 서머넷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직접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단계로의 진입 욕구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활용한 것은 서머넷의 핵심 기능이 질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던 퍼포먼스 캠페인의 소재와 내용을 얼라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용자의 커플 전환율이 약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낮았던 영어권에서는 전환율이 약 23%포인트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개선이나 별도의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CRM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앱의 전환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퍼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에는 이런 액션들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탈이 잦은 단계를 발굴하고 이 단계에서 이탈을 방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답변을 작성하던 도중 사용자가 이탈하였을 경우 2일 등의 적절한 기간 후에 리마인드 알림이 발송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 딥링크를 활용한 콘텐츠 프로모션 역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알림을 통해 다양한 페이지로 사용자들을 랜딩을 할 경우에 알림을 수신한 경험 자체가 사용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지가 되어서 CTR은 물론 앱에 대한 경험과 충성도 자체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들이 습관적으로 진행하는 액션 또는 자주 경험하는 콘텐츠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도 유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경험을 이외의 사용자들 그룹에도 유도할 경우에 고착도와 리텐션이 실제로 상승하는지 그 결과를 한번 검증을 해볼 예정이고요. 질문 기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피처들이 서머넷 충성 사용자들에게 핵심 가치를 잘 전달을 하는지 또는 이외의 사용자들을 충성 사용자로 잘 전환을 시키는지 발굴을 해낼 예정입니다. 뭐니뭐니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소개해드렸던 액션 아이템 이외에도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외에도 자체 CRM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많은 전략들을 반복을 할 예정이며 이 실험에서 획득한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유사한 도메인을 운영하고 계신 다른 많은 분들과도 호혜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노력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뭐니뭐니의 성장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다운 마케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머니 CRM 마케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네, 매우 유익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한 직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해서 액션 플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서먼의 사례를 이어받아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 서먼과 같이 데이터 중심으로 CRM 마케팅을 진행할 때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그런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좀 낯익은 얼굴이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기반의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가까운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 아마존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멘트 자체는 A/B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CRM 웨비나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코멘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가 CRM 마케팅을 운영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성공적인 CRM 마케팅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각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특징이나 사용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편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층을 적절한 세그먼트로 분류를 하고 각 세그먼트에 가장 맞춤화된 최적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얼마나 시적절한 타이밍에 보낼 수 있는지, 즉 사용자 중심의 CRM 마케팅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에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브랜드가 원하는 메시지를 브랜드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브랜드 중심의 CRM 마케팅이 일반적이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류의 CRM 마케팅의 경우 유저 경험을 해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사용자들의 충동도에 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점점 더 사용자 중심의 CRM 마케팅으로 트렌드가 옮겨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자 중심의 CRM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서비스의 성공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자 행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요. 그 사용자 행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서먼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먼의 사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먼 같은 경우 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소개해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를 발췌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유입되었으나 정작 이들이 커플 연결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 행동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다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플 연결이라는 사용자 행동의 경우 리텐션이라는 또 다른 핵심 지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적인 고민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행동을 실제로 취했을 때 이 지표가 개선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학습된 인사이트를 후속 행동에 반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역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러한 서먼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고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먼이 설계해 놓았던 여러 가지 분석 프레임워크나 CRM 마케팅 전략을 우리 서비스에 무조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먼이라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커플 랩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 혼자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나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 행동을 넣지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 더 적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니 앞에서 진행했던 이런 CRM 마케팅 방법론을 우리 서비스에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영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서비스와 맞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즉 CRM 마케팅 전략을 고민할 때에는 우리 서비스의 특징이나 우리 서비스에 방문하는 사용자들의 성격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분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CRM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A to G까지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사실 실무적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해클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험이나 가설 설정, 분석 이런 과정을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실 거예요. 기술적인 세팅도 필요하실 거고 실험이나 CRM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팅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저를 비롯한 여러 해클팀의 전문가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부터 운영적인 부분까지 여러모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해클 같은 경우 데이터 분석이나 CRM 마케팅, A/B 테스트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운영적인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해클의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대시보드에서 시연하는 형태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먼에서 어떤 식으로 CRM 마케팅을 진행했는지를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서먼의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해클이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서먼 타임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이 행동했는지 그 패턴에 따라서 맞춤화된 각 코호트별로 맞춤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사용 행태를 보였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 결과에서 바로 코호트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호트를 대상으로 CRM 메시지를 보내고 그 CRM 메시지가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저희 해클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처음 접하게 되는 대시보드의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A/B 테스트나 분석, CRM 기능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험이나 CRM 마케팅을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유용한 자료들이 함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연을 위해서 별도 대시보드를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대시보드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먼 타임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준으로 코호트를 생성하고 각 코호트마다 개별화된 메시지를 발송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시작점은 코호트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코호트 메뉴가 있어서 클릭하시고요. 우측에 있는 새 코호트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유롭게 코호트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서먼 타임에서 나와 파트너가 모두 답변하지 않은 사용자를 묶어서 코호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 이름에 맞춰서 코호트 조건을 기술적으로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에는 서먼 타임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라는 사용자 정보, 즉 사용자 속성을 기준으로 이 코호트를 생성할 텐데요. 이 하단에 보이는 이벤트로 시작하기, 사용자 속성으로 시작하기, 퍼널로 시작하기 중에서 이 사용자 속성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아래에서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하루에 한 번씩 이 서먼 타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2일 이내
가장 최근에 이 서먼 타임과 관련된 속성 값이 어떻게 찍혔느냐를 기준으로 코호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 Q&A 스테이터스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코호트를 생성할 텐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나와 파트너가 모두 답변하지 않은 그런 사용자를 대상으로 코호트를 생성할 것이므로 이 Q&A nobody라는 속성 값을 선택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호트를 생성하게 되면 한 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최근 1일 동안 가장 최근 속성값이 Q&A nobody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용자들을 묶어서 관리하겠다. 이런 정의로서 코호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코호트를 대상으로 CRM 메시지를 보내거나 실험을 진행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2개 코호트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생성을 해 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파트너 중에서 나만 Q&A에 답변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호트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한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 Q&A 스테이터스라는 사용자 속성의 속성값으로 Q&A only me라는 값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호트가 생성되었다면 이제는 이 코호트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메시지를 발송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새 캠페인 생성하기를 누르고요. 파트너가 모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발송하는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푸시 메시지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나와 파트너가 서먼 타임에 모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메시지라는 푸시 메시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코호트에게 메시지를 발송할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코호트에 맞춤화된 메시지 내용을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나 본문에서 이 코호트에 맞춤화된 메시지 내용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려몽이 기다리는 중 이라는 제목을 입력했고요. 사랑이 궁금한 반려몽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와 파트너가 모두 이 서먼 타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너칭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입력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 푸시 메시지를 발송할지 설정할 차례입니다. 물론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코호트에게 이 메시지를 보낼지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모두 나와 파트너가 모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코호트, 즉 Q&A non-answered, 아무도 답변하지 않은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시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는 발송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의 경우 하루에 한 번씩 서먼 타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해서 메시지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설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발송 설정 버튼을 누르고요. 이 가운데에 보이시는 발송 유형에서 이 발송 시점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기반이라거나 이벤트 기반 등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 기반 반복 설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설정을 하고 보내는 시간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전 10시에 보내는 것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앞에서 설정한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가 원하는 코호트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코호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와 파트너 중에서 상대방만 Q&A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 발송하는 메시지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쨌든 코호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송하는 메시지의 내용도 달라져야겠죠.
있죠.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도 상대방의 답변이 궁금하다면 쿡쿡 상대의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메시지 내용 자체도 달라졌고요. 이 메시지를 받아볼 코호트도 아까는 Q&A non answered였는데 Q&A only me answered라는 이 메시지에 적합한 코호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는 이제 분석과 코호트 생성, CRM 메시지 발송부터 후속 행동 분석까지 이어지는 이 사이클을 한 번 더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차트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간 관계상 미리 생성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어떤 퍼널 분석의 경우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저희가 편의상 샘플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 차트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홈화면 방문해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커플 등록까지 이어지는 단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마다 원하시는 이벤트를 설정을 하시면 아래쪽에 퍼널 차트 형태로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클 솔루션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코호트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 커플 등록 완료 단계에 있는 이 B급 영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이 사용자들은 회원 가입이라는 이벤트까지는 완료를 했지만 정작 커플 등록 단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그런 사용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급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요. 이 코호트 저장하기를 누른 다음에 회원 가입만 하고 커플 등록은 하지 않은 사용자 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네, 방금 입력했던 그 정보들이 반영되어서 코호트가 바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을 완료했지만 커플 등록 완료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는 앞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코호트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CRM 마케팅이라던가 A/B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를 대상으로 너네 회원 가입만 하지 말고 커플 등록까지 완료해라 라는 좀 맞춤화된 그런 메시지를 발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 놓은 푸시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플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 대상으로 보내는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푸시 메시지를 만들어 두었고요. 네,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앞선 시나리오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메시지 제목이나 본문, 아무래도 커플 등록을 넣지 해야 하기 때문에 커플 등록을 완료하고 반려몽을 키워보세요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메시지를 받아볼 코호트의 경우 커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내겠다. 즉 4번 코호트를 타겟팅해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능 몇 개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CRM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 개개인의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좀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를 높여서 후속 반응을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주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 개개인의 좀 맞춤화된 그런 정보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먼의 예를 들자면 뭐 사용자들의 멤버십 등급이라던가 닉네임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CRM 메시지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 영역에 보시면 이제 올더 네임이라는 이제 속성값을 편의상 닉네임이라고 칭할 텐데요. 이 닉네임 정보를 CRM 메시지에 반응함으로써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사용자 속성값으로 닉네임과 관련된 정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꾼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수집되고 있다면 이런 커스텀한 정보에 맞추어서 CRM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개인화되는지를 저희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RM 메시지는 다 설정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네, 앞선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이 발송 시점과 관련된 설정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이 고객 피로도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RM 메시지라는 게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송하게 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스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혹은 지나치게 많은 횟수가 발송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네, 우리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발송 여부도 자유롭게 뭐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발송 빈도 제한도 네,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 해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푸시 메시지를 하루에 혹은 뭐 일주일에 최대 몇 번이나 한 명의 사용자에게 보낼 것인지 그 제한 횟수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목적에 따라서 그룹핑 되어 있는 이제 특정 목적을 기준으로 그룹핑 되어 있는 각각의 푸시 메시지 그룹을 대상으로 한 명의 사용자에게 일, 주 혹은 월 단위로 최대 몇 회나 이 푸시 메시지를 발송할지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 경험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발송 빈도 제한과 같은 기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설정해서 보냈다면 이제는 후속 성과를 분석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CRM 메시지라는 것이 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낸 메시지에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반응하여서 클릭을 해서 서비스에 유입되었는지 이런 좀 1차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후속으로 우리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린샷을 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먼에서 푸시 메시지를 노출해서 클릭이 발생한 비율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푸시 메시지를 통해서 유입된 사용자들이 커플 등록까지 완료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커플 등록을 완료하고 이제 인앱 구매라고 할 수 있는 인앱 구매와 같은 이런 후속 지표는 얼마나 높은 비율로 발생시켰는지 등을 네, 앞서 보셨던 퍼널 차트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일반적인 커머스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푸시 메시지를 노출한 경우에 뭐 제품 상세 페이지는 얼마나 많이 조회를 했는지, 그 이후에 장바구니 버튼이라던가 구매와 같은 이런 핵심 이벤트는 푸시 메시지를 통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험까지 마쳤고요. 오늘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축적이 되어 있는 다양한 뭐 직관이라던가 인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사용자 경험도 유지하고 또 그 이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CRM 마케팅을 진행할 때 서먼과 같은 이런 여러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고 또 벤치마킹 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 프레임워크나 구체적인 CRM 마케팅 방법론을 도입할 때 그것이 우리 서비스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치밀한 분석, 운영, 실험의 사이클을 통해서 제품이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 자체가 마냥 녹록치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라든가 경험이 장기적인 KPI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서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내부적으로 자리 잡는 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클에서도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가 필요할 때 저희 해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 좀 알려주신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